네, 오늘 저희 집값 연속 강연의 주제는 이제 정책인데요. 정책과 더불어서 집값 정책을 이야기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귀결이 집값 전망까지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정책, 특히 이제 우리가 원하는 집값을 하락시킬 정책, 어떤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향후 집값 전망은 어떻게 될지 한 25분 정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할 어떤 스토리 라인을 먼저 이렇게 쭉 요약해서 아웃라인을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5년 그리고 그 이전부터 집값이 뭐 무섭게 폭등을 했는데 그 폭등시킨 동력이 투기였다는 거죠. 대부분 다 동의를 하실 텐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 집값이 투기에 의해서 폭등을 했는지 아니면 실수요나 소위 말하는 시장 원리에 의해서 폭등을 했는지를 규명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투기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부 정책이 당연히 달라질 거고, 그리고 집값이 하락을 하는 국면에서 투기에 의한 폭등이었으면 당연히 투기가 끝나면 하락도 다시 폭락으로 이어지겠죠. 투기가 아니면 꼭 폭락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폭등한 것이 투기였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었는지를 먼저 좀 밝히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투기가 일어났는데 투기를 조장한 것이 정부 정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투기를 부추기는 쪽으로 시행이 됐고 그 결과 집값이 폭등했다라는 거고요. 다 알다시피 작년 말경부터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는 가팔라지고 있어요. 투기로 폭등을 했기 때문에 투기가 끝났으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이 하락 그 기울기가 가팔라질 거예요. 큰 변수가 있는데 정부가 그걸 그냥 보고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부양책을 써서 하락을 막거나 속도를 늦추려 할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신문을 보거나 소위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뭐 시장 원리 운운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거짓 논리죠. 시장 원리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인데 주택 시장에서는 수요가 훨씬 중요하죠. 공급은 수요가 많고 가격이 오르면 건설사들이 후행적으로 이 공급을 늘리는 것이니까 수요가 가격을 결정하는 데 훨씬 더 중요한데 이 주택 수요를 결정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인구하고 소득이죠. 인구가 늘거나 또는 인구가 늘지 않더라도 소득이 증가하면 주택의 실수요가 증가를 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을 보면은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소득도 정체됐어요. 그런데도 집값이 폭등한 거는 투기 수요 때문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가계 대출이 급증을 하고 또 갭 투기가 왕성했어요. 이게 다 투기잖아요. 그래서 폭등한 것이 시장 원리가 아니다. 투기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게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그래프예요. 여기에 이제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이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언제부터 올랐는지 뿐만이 아니고 왜 이 집값이 어느 국면에서는 폭등을 하고 어느 국면에서는 주춤하거나 하락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 그래프에 담겨 있어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좀 이해하기도 훨씬 쉬울 겁니다. 2008년 그 9월 달에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금융위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때 정말 무섭게 수개월 만에 35%가 폭락을 해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근데 더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합니다.
수개월 만에 회복을 하고 오히려 폭락하기 직전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까지 집값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집값이 하락을 해요. 그러다 상승을 하는데 이 그래프에서 빨간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2014년 8월에요. 이때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이 본격 상승을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추경환 부총리가 2014년 5월에 취임을 합니다. 일성이 빚내서 집 사라 정책, 어떻게든 집값 올리겠다 였잖아요. 추경환이 빚내서 집 사라 이 말을 한 적은 없지만 가계 대출이 급증을 합니다. 여기 그 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2012년, 13년 가계 대출이 매년 40조에서 한 60조 정도 증가를 했는데 2014년 하반기부터 급증을 해서 15년, 16년에는 그 이전보다 2배 이상, 거의 120조 또는 그 이상 가계대출 증가를 해요.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2016년보다는 약간 줄긴 했지만 여전히 2012년, 13년보다는 훨씬 큰 폭으로 100조 가계대출 증가를 해요. 2018년은 이제 6개월치만 나타난 거니까. 그래서 가계대출이 급증했다. 그리고 이 가계대출 급증을 뒷받침한 것이 기준금리 인하예요. 추경환이 2014년 5월에 취임을 했는데 그때부터 한국은행이, 다시 말하면 금융통화위원회가 이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호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연속적으로 인하를 합니다. 4번 인하를 합니다. 그래서 2.5%였는데 2015년 6월에는 1.5%까지 4번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좀 쉬었다가 한 번 더 인하를 해서 1.25%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해요. 그러니까 금리가 1% 아랫단, 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택 투기하는 사람들이 금리 부담을 거의 느끼지 않을 정도에다가 또 정부가 은행을 독려해서 대출을 적극 풉니다. 그래서 이 대출 받아서 주택 투기가 왕성하게 일어났다라는 게 이 한국은행에 있는 이 금리와 가계대출 통계를 뒷받침이 되고요. 이보다 더 이제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악랄한 정책도 썼어요.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2014년 2월 발표를 했고 그해 12월경에 입법화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법으로 이제 해서 실행을 하는데 취득세 면제, 재산세 면제, 종부세 비과세, 양도세 100% 감면 또는 그 양도 차익의 70%를 소득 공제하고 임대소득 75% 감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던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정책인데 이 시효가 박근혜 정부인 2014년부터였어요. 그래서 대출을 적극 공급하고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을 면제해주는 이런 정책을 사용하면서 2014년 8월부터 집값이 폭등을 합니다. 본격 상승을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이 박근혜 정부 말기잖아요. 2016년 10월부터 6개월 정도 집값이 상승하지 않고 멈춰요. 그러니까 이 추경안 이후에 이 대출받아서 투기에 의해서 주택 투기가 왕성하게 일어났는데 이 투기가 중단한 겁니다. 투기가 불붙으면은 잘 멈추지 않는데 2016년 말 박근혜 정부 말에 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멈춘단 말이죠. 6개월간. 왜 그랬느냐? 이때 이제 그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가 있었고 투기하던 사람들이 정권이 이제 바뀌어서 민주당 쪽으로 넘어갈 거다. 이거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거니까 정권이 바뀌면 집값 잡을 거다. 라는 예상을 하고 투기를 멈췄어요. 그런데 2017년 5월부터 이 그래프에 보듯이 다시 또 그 이전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합니다. 왜 그러냐? 투기 세력들이 봤더니 문재인 정부가 집값 잡을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를 다시 개시했죠. 그런데 이제 일반 무주택 서민들은 그 철석같이 믿었죠. 다른 건 몰라도
이 집값은 잡을 거다 믿고 집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어떤 상황이 이제 시작이 된 게 2017년 5월부터 투기 세력하고 무주택 이 서민들하고의 이 방향이, 투기 세력은 다시 왕성히 투기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무주택 서민들은 집값 폭등으로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는 계기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집값이 폭등하니까 8월 초에 파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요. 집값 잡겠다라는 의지를 대내에 천명을 했어요. 내용이 세 가지인데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가 통상 주로 이제 강남에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강남 아파트의 상승을 먼저 재건축이 먼저 꿈틀거리고 강남 아파트 그다음 강북으로 퍼져나가는 말하자면 선행지수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규제를 했습니다. 세금이라든지 뭐 임대주택 의무화를 여러 가지로 그 재건축 아파트 가진 사람들이 자산 이익을 누리는 걸 좀 줄이는 규제를 했고, DTI LTV를 강화해서 대출을 또 규제를 강화했고, 가장 강력했던 것이 양도소득세 중과입니다. 2주택자는 양도세율을 40%에서 50%를 올렸고 3주택 이상은 40%에서 60% 올렸는데 지방세까지 합치면 66%예요. 그러니까 주택 투기꾼이라면 3주택 이상인데 주택 투기가 이제 뭐 투기를 잘못하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건데 투기에 성공하더라도 차익의 66%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면 투기를 안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합리적이죠. 그래서 이 파리 대책 내놓고 김수현이 뭐 기자회견 하면서 6개월 시한 줄 테니 그때 팔아라고 막 큰 소리도 치고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그래프에서 보듯이 파리 대책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파리 대책 정부 발표 문서, 이 보도 자료에 이런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장기 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 등은 이번 대책에도 양도세 중과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이 양도세 중과 적용하지 않겠다.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이거 빠져나갈 구멍이 이렇게 정부가 만들어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속 투기를 한 거예요. 말로는 이 엄청나게 양도세를 때리겠다 해놓고 이 빠져나갈 구멍을 주택을 뭐 10채, 100채 있어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중과 이거 배제하고 세금 거의 안 내게 해주니까 구멍을 크게 만들어준 거였고요.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 그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죠. 거기 보면은 이 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집주인이니까 주택임대사업자들이잖아요. 지방세 감면 확대, 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양도세 감면 확대. 이 전부 확대라고 써진 이유가 2014년에 박근혜 정부가 감면을 다 해준 거예요. 그거를 이 문재인 정부에서 계승을 하겠다. 2014년에 박근혜 정부 발표한 임대사업자 특혜를 우리도 그대로 하는데 더 확대하겠다. 그래서 보도자료에 정부 발표하면서 감면 확대라는 말이 들어간 거죠. 이제 없던 것도 만들었어요. 건강보험료 80% 감면은 박근혜 정부 안 하던 걸 이제 오히려 더 해줬고, 더 이제 무시무시한 것이 DTI LTV 규제도 면제해 준 거예요. 아까 파리 대책에서 DTI LTV 규제를 강화를 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아예 면제해 준 거죠. 주택가격 80%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면 뭐 거의 다 해주는 건데 해줄 테니까 대출 받고 있는 돈 끌어다가 주택 사서 더 사재기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 라고 지금 권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면 2018년에 정말 무섭게 폭등해요. 그래프가 거의 뭐 수직으로 상승을 하는데
이제 음마아파트가 이제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대명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음마아파트를 보면 그 2018년 1년 동안 29% 정말 무섭게 폭등을 합니다. 음마아파트 자료만 잠깐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이제 그 주택 투기 일어나면 재건축 아파트를 하니까 투기 국면에서 음마아파트가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이 급등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2018년은 뭐 다른 때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격이 12억 4천이었던 것이 16억으로 3억 6천이 1년 사이에 올라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점이 이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 주식시장 투자가도 그렇듯이 이 이익이 많이 생기면 매도를 하려는 어떤 본능이 생기잖아요. 3억 6천이나 올랐고, 특히 아파트는 이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회 용역 받아서 한 자료를 보면 거기 그 주인의 35%만 실거주를 하는 거예요. 65% 3분의 2는 안 살아요. 투기 목적, 차익을 거둘 목적으로 산 사람들이니까 1년에 3억 4천이나 올랐으니까 정말 이익 실현하기 좋은데 오히려 거래가 줄어요. 2017년에 절반도 안 됩니다. 그 이유가 2017년 12월에 문재인 정부가 임대사업자 특혜 발표를 하니까 주택 여러 채 가진 사람이 매도하지 않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죠. 매물잠김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 아파트 전체의 임대주택이 얼마나 등록되어 있는지를 이 KBS 팩트체크 프로그램이 2020년 7월 30일 날 보도를 했어요. 전수조사를 해서. 그랬더니 개포 대치 2단지는 이 전체 가구의 19.8%, 10가구 중에 2가구가 임대주택이고, 수석가치마을은 24.7%, 수서신동화는 23.5%고, 개포대청은 28.5%, 10가구 중에 한 3가구가 임대주택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팩트체크 자료를 쭉 보면 이 주택들, 강남의 임대주택 등록한 아파트들의 80% 정도가 2018년에 등록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발표하니까 그 이듬해에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주택들을 매도 안 하고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또는 뭐 그중에 일부는 추가로 매수해서 등록을 했죠. 당연히 매도를 안 하고 추가 매수를 하니까 폭등을 했고, 강남 아파트 이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때문에 폭등했다라는 아주 명확한 근거죠. 이 KBS 팩트체크 그 자료가 그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이 종부세만 하나만 좀 모든 세금, 주택 관련 세금을 거의 100% 면제를 해줬는데, 종부세 이제 하나만 보면은 이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등록한 사람이 그 서울시 서초구에 사는 사람이고 연령이 59세인데 753채를 등록하고 있는데, 이 753채 임대주택에 대한 더 상세한 내역은 국토부가 공개를 안 했습니다. 딱 753채 등록했다 이것만 했는데 뭐 대략 뭐 5억만 치더라도 한 3,7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주택가액인데 이 종부세 영원이다. 말도 안 되는 특혜를 주고 있다. 근데 보유세 부담이 없으니까, 전산세도 면제해 주니까 753채 가진 사람이 계속 팔지 않고 있는 거죠. 이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 특혜 때문에 집값 폭등했다. 저희가 뭐 줄기차게 문제 제기를 했고, 서울대 이중구 교수님도 이제 이야기를 했고, 또 일부 단체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저희가 댓글 운동도 하고, 그리고 그 노랑버스 운영도 해서 이제 많이 알렸잖아요. 그래서 뭐 일반 국민도 상당수 집값 때문에 고통받는 무주택 국민들도 이제 많이 알게 되고, 뭐 이제 국회의원들도 알고 청와대도 다 알게 됐어요. 문재인도 다 알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집값 폭등해가지고 뭐 지지율 떨어지고 뭐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때 이 박영선이 뭐 오세훈한테 18% 차이로
역대 최대죠. 그 민주당이 패배한 게 그런 정도로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2020년에 7.10 대책에서 이거를 보완 대책을 냈어요. 근데 저희는 폐지를 원했는데 이 정책 보도자료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보완이에요. 보완인데 딱 한 가지만 보완을 했습니다. 뭐냐면 아파트 매입임대를 폐지했다고 그러는데 폐지가 아니에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폐지했으면 기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도 세금 혜택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 보도자료에 나와 있듯이 기등록주택은 등록 말소, 그러니까 만기까지 세제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8년이고 2018년에 대거 임대주택 등록했으니까 만기가 2026년에 많이 도래하는데 그때까지는 세금 혜택을 다 유지하겠다라고 정부가 약속을 했으니까 매물이 안 나오겠죠. 다만 아파트를 신규로 추가로 7.10 대책 이후에 임대주택 등록하는 것은 중단하겠다는 거예요. 다세대라든지 다가구 오피스텔은 계속 사재기를 해서 임대주택 등록을 하시면 세금 특혜 주겠습니다. 라고 권유를 하고 계속 하세요라고 하고 다만 아파트만 기존에 있는 건 세금 특혜를 드리지만 신규로는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것 딱 한 가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값이 하락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추경안 정책 중에서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는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계승했고 오히려 일부 확대까지 했잖아요. 또 하나가 이제 금리하고 이 대출 푸는 정책인데 이 금리 정책도 보면 이 한국하고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인데 2017년 말에 1.5%로 같았어요. 한국도 1.5, 미국도 1.5%였어요. 그런데 2018년에 이 기준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이제 생기니까 미국이 이걸 좀 정상화하자 해서 기준금리를 2018년에 4번 올립니다. 0.25%씩 4번 올려서 1.5에서 2.5까지 올려요. 한국금융통화위원회는 2번 올려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1.5에서 2번 올립니다. 1.25에서 1.5까지 1.75까지 올렸죠. 예, 2번 올려서 금리 역전이 발생합니다. 사상 초유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문재인 정부 2018년에 처음 일어나요. 그리고 2019년 돼서 미국 경제가 좀 침체 기미가 있으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기준금리를 인하해요. 2019년 7월 30일 날 인하를 하는데 우리 금통위원회는 보름 전인 7월 17일 날 기준금리 인하합니다. 2018년에는 미국 4번 올 때 우리는 2번 올리고 인하는 더 빨리 하고 그래서 기준금리가 최고가 1.75였고 그 위에 다시 금방 낮췄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리 부담이 거의 없으니까 대출 받아서 주택 투기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계속 금리 부담이 적으니까 투기한 주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금리 정책을 뒷받침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추경안의 빚내서 14라 2가지 정책, 세금 특혜 정책하고 금리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다 그대로 계승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작년 말부터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하락을 해요. 작년 10월에 최고치를 찍고 제가 어제 가서 보니까 한국 그 데이터를 보니까 올해 9월까지 데이터가 나왔는데 11.1% 하락했습니다. 10월, 11월에 꽤 많이 하락했을 거예요. 그래서 쭉 가서 보니까 과거로 가서 보니까 9월 달의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21년 1월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0월, 11일 더 하락했으니까 더 이제 그 이전 수준까지 하락을 한 거죠. 그리고 7월부터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가팔라지고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보세요. 이게 지금 2016년에
80 조금 위에 있었잖아요. 그러던 것이 180까지 갔으니까 2배보다 훨씬 더 폭등을 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투기에 의해서 폭등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투기에 의해서 폭등을 한 가격은 그게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든 투기가 꺾이면은 이 상승할 때의 기울기로 하락을 하거나 오히려 더 급격하게 하락을 하죠. 초기에는 아직은 이 투기 심리가 좀 남아 있으니까 매도하지 않고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 가면 이제 1명, 2명이 못 견디고 팔면 매물을 불러서 급락하는 국면이 오는 것이 투기가 끝난 이후의 자산시장 상황이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조만간에 그러한 급락하는 국면, 폭락하는 국면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시장 원리잖아요. 그런데 변수가 정부죠. 윤석열 정부는 뭐 기본적으로 자산과 이익을 이제 중시하는 그런 보수 성향이고, 그래서 부양책을 이미 쓰고 있잖아요. 지금도 미국이 이제 그 FOMC가 금리를 올해 큰 폭으로 올려서 지금 4%인데 우리는 한국은행은 뭐 아주 거북이 걸음을 올려 3.25%예요. 금리 역전이 0.75나 나는데 12월 14일 날 뭐 0.5% 미국이 더 올린다니까 그 금리 격차 커질 거예요. 그래서 물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는데도 금리 인상을 낮추는 첫 번째 목적이 자산 가격 급락을 막으려는 거지 않습니까? 보유세를 뭐 지금 계속 인하하고 있고 뭐 공시가까지 지금 올해 낮추고 있죠. 그래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는 노력, 이게 바로 집값부양책이잖아요. 가장 무서운 것은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를 부활하는 건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하나도 안 줄였단 말이죠. 딱 하나 710 대책에서 아파트를 신규로 임대주택 등록하는 것만 중단했는데 부활하면 그거 살리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많이 듭니다. 뭐 이제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죠. 등록 임대 혜택 부활하면은 약발 먹힐까? 근데 이제 기사 여기 이 부제를 보면은 당장 숨통 트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뭐 기사들이 이제 그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를 더 확대하고 아파트도 부활하는 거 뭐 기정사실처럼 계속 보도를 하고 있네요. 만약 부활한다 그러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집값 하락 추세는 뭐 되돌릴 수 없다. 왜냐하면 이 투기에 의해서 폭등을 했는데 투기 심리가 이미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부활한다고 투기 심리를 다시 살리기는 어려울 거란 말이죠. 다만 하락 속도를 완화는 하겠죠.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세금 부담이 없으니까 집을 사서 임대를 놓거나 또는 뭐 전세 끼고 사서 하는 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라면은 집값이 떨어지면 세금 부담 없으니까 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서 집값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뭐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어서 매수를 일부 부추겨서 하락 속도 좀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거다. 저 이제 세 번째를 꼭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제 이 강연을 뭐 윤정부라든지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무주택 국민 저항이 뭐 거셀 것은 뭐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 권력을 뺏긴 것, 이게 집값 폭등이고 무주택 국민들이 분노가 커져서 된 것인데, 이런 가장 큰 원인을 다시 반복한다. 그것도 추경안이 썼던 그 빚내서 집사라의 시즌2를 한다. 그게 이제 다주택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정책을 다시 확대한다. 이 후유증, 그리고 그걸로 인한 이 정권에 미치는 타격은 기대할 것이다. 저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이제 녹화는 중단을 하고 토론을